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위메이드, 위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유독 NC소프트 그리고 이 게임 회사들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 가끔 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에 대해서 반감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게임 회사랑 바이오 회사가 있어요. 어느 회사가 더 생산성 있습니까?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바이오 회사죠. 근데 생산성 있고 실제로 실소비자들을 확보하고 매출을 내는 건 게임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게임이 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신약 개발하고 대부분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주가만 띄우고 박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바이오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유독 게임 회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특히나 NC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간혹 이야기하면 NC소프트에 뭐 원한을 진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요. 어떤 회사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좋은 회사는 뭔지 아십니까? 좋은 회사는요. 주식 올라가는 회사고 좋은 회사는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예요.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들에게 윤리라는 기준의 잣대를 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이오 회사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 윤리의식 자체가 다 썩어 문드러진 회사들이에요. 그리고요.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는 회사 중에 갑질 안 하는 회사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기업들의 하청업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이야기할 때 감정이입을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식으로만 보세요. 그리고 또 뭘 보라고 말씀드립니까? 수급이요. 수급이 어디에 쏠리냐?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수소 섹터 말씀드렸잖아요. 수소 섹터가 지금 뭐 결실이 있습니까? 근데 수소 섹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 돈들이 투입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 결실을 내야만 해요. 그럼 아주 과거로 넘어가서 10년 전으로 넘어가세요. 배터리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상용화가 될 것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배터리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이 배터리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자본들이 투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금에서야 이제 어떤 결실을 거둬들이는 거죠. 자, 수소와 배터리 이쪽 산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 자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는 데 있어서 생산 공장 시설과 갖추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설치가 돼야 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결과적으로는 이곳에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실제 투자 비용들이 투입됐다. 그렇다는 건 소형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고 사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게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게임 섹터 이야기만 하면 감정을 이입하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우린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게임 섹터는 게임 섹터고 바이오 섹터는 바이오 섹터예요. 수급이 들어와서 앞으로 올라갈 거 예상할 수 있는 섹터라서 단순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감정을 개입하는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게 아니라 세력들이 싼 값에 매집을 했냐 안 했냐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이 섹터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해하시고 지금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대에 메타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니까 이 메타 시장이 허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알아요 허상인 거. 근데 돈이 투입되고 있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전 그대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항상 세력들은요. 주가를 상승시킬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매집을 하고 돈이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며 이것은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올라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섹터의 선입견이나 감정을 이입하지 마세요. 세력주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자, 그 관점으로 위믹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죠? 대시세가 나온 건 피해라. 대시세가 나온 건 세력들이 많이 해먹었다. 위메이드 주식도 대시세가 나왔고 위믹스 역시도 대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위믹스 같은 경우는 게임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미르 M인가 모식인가 하면서 채굴만 해갖고 코인 발행량만 늘어서
코인 가격 자체가 희석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얘는 P2E 시장에 있어서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정말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골 때리는 부분은요. 위메이드가 지금 코인 그 상패당했잖아요. 코인 시장에서 상패당했으면 어떤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패당하고 모든 시가총액 코인들이 날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회사가 지는 책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예요. 공정한 거래를 못한 거죠. 주식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주주가 처벌을 받고 시장에서 퇴출을 당해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제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 코인 시장 가지고 작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 BJ라고 하죠. 방송 스트리머, 라이브 스트리머들을 섭외해서 그 코인을 홍보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준비하다가 걸린 거죠. 선취매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다.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요. 코인 시장은요. 개판이에요. 그냥.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도박장이죠. 대놓고 그냥 도박을 하고 있어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집할 때요. 코인 가격을 99%까지 하락시켰다가 다시 1000%까지 상승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코인 시장이잖아요. 자, 루나 코인 사태도 터졌을 때 이건 제가 세력이 의도적으로 죽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터지고 나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좀 부실한 애들, 시스템이 부실한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몇 개는 무너지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믹스도 그 선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됐어도요. 처벌을 안 받아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이게 증권 시장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어떤 회사가 발행한 상품을 지들끼리 사고 팔다 가상 시스템 안에서요. 사고 팔다 사라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게임을 내가 하고 있는데 게임에서 없어진 거예요. 게임 아이템이. 근데 그 게임 아이템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아무도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투자자가 오롯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법 제도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약간 교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에 교란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오히려 일어나냐면 이 시장의 신뢰가 잃고 사라진다라기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시장에 신뢰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완전 허상이에요. 코인은 진짜로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웃긴 건 결국은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게 시세가 세력들이 또 조작을 할 겁니다. 나중에 시세가 올라서 수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허상이라 할지라도 이 허상 위에서 거래가 막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투자의 본질적인 거거든요. 어떤 투자 대상이든 그래요. 바이오는요. 바이오 섹터는 뭐 허상일 때도 많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회사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10배 이상 오르고 20배 이상 올린 회사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거면서. 근데 그 허상 가운데서 세력들이 수급을 쏘고 올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2년 올랐습니까?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시장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뭔가 오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인이 올라가도 아무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는. 지금은 왜 코인에 대해서 비관적입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비관적이에요? 내려가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뭐가 좋았어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주식시장 올라갈 때요. 코로나 셧다운 되면서 문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졌죠. 근데도 주식이 올랐어요. 왜요? 앞으로 좋아질 거래 하면서 오르는 거예요. 세력들이 수급을 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아, 앞으로 좋아질 거래. 근데 지금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금리 인상될 거래.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 금리가 인상돼서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합리화가 된다는 겁니다. 차트 움직임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나요? 차트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거예요. 위메이드가 이렇게 오를 때는요. P2E 시장이 아주 성공적일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요. 이게 아주 비관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다시 오르면요. 또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좌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위메이드가 이 위믹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위믹스를 통해서 이 처벌을 받고 제재를 받냐 안 받는다, 이게 웃긴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거지만 어쨌든 우리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위메이드 투자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쩌면 다행인 겁니다. 코인을 투자한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이 위메이드 회사에 투자한 분들은 이게 지금 점하를 맞았지만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전 봐요. 왜 올라올 수 있다고 보냐? 지금 계속해서 이 위메이드 대표가 이 B2E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제 예상입니다. 위믹스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의 생각인데 위믹스는요, 그냥 기존의 위믹스는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막 채굴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게임으로 막 해서 발행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유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 자산으로서 뭡니까?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매집하고 그래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거죠. 왜냐면 얘네는 게임을 통해서 공짜로 만들어낸 거 가지고 얘네가 다시 올려주면 누가 돈 버는 거예요? 쟤네가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의 예상인데 코인 시장 특성상 코인이 상장 폐지당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어때요? 자신들이 처벌받는 게 없다니까요. 그럼 이 위믹스 코인을 갈아엎어버리고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위믹스2라는 걸 만들어서 다시 시장에 만들면 어떻습니까?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좀 너무 오바해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를 따지고 봤을 때 주식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그냥 시장에서 퇴출이에요. 그런데 코인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손해볼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처벌받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해외의 그 게임 하는 유저들이 너무 많이 채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잡아뜨리고 엎어버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걔네가 많이 쥐고 있으니까 매집하기도 빡세잖아요. 너무 많은 유통량이 있으니까 세력 입장에서요. 그럼 저 비용 고효율로 다시 엎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발행하면. 그럼 또 시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나도 아시겠지만 루나2 만들었잖아요. 순식간에. 이 골 때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이처럼 완전 개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이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완전 죽어야 돼요. 비트코인도 막 사라지고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완전 바닥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차트가 계속 안 망가져. 이 정도 사건 겪으면 불안해서 막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트가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세력들이 완전히 던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메타 시장에 대해서 기업들이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NFT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 왜 경기도 도지사가 나와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요. 예를 들어서요. 10년 뒤에 된다고 가정. 근데 IT 쪽은요.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려요. 배터리나 저기 뭐 이제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추는 공장을 크게 세우고 이런 게 이제 5, 6년 걸리고 오래 걸리는데 이 IT 쪽은 금방금방 움직이거든요. 이 흐름이라는 게 또 트렌드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전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미리 주식은 선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시장이 전 죽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쏘고 있죠. 스타링크도 메타 시장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SM 같은 경우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사우디로 가서 이제 메타 시장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SM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가 아니에요. 요건 제가 과거에 좀 오래 전이지만 멤버십에서 음모론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누르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누른다는 건 나중에 크게 튀어 오른다라는 겁니다. 주식은요. 이 변동성의 힘을 보셔야 되는데 상승은 이미 나온 거 볼 거 없지만 내려가는 힘이 강하면 올라가는 힘이 강해요. 근데 내려갈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좋은 회사가 이렇게 내려가면 앞으로 크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회사를 저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던질 거 아닙니까? 세력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런데 안 좋은 회사는 진짜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외인 기관이. 그래서 그건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메이드가 나중에 P2E 시장이 활성화될 때 위믹스2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향후에는 메타 시장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한데 제가 얼핏 보기는 위메이드는 앞으로 이 뭐 P2E로 연결된 게임은 많이 있지만 어떤 시장에서 이제 혁신적인 거죠. 혁신적인 아이템을 내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각 게임 회사들은 이 혁신적인 하나씩을 뭔가 다 쥐고 있어요. 놀랍게도. NC소프트도 그렇고 네오위즈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넵튠도 그렇고 넥슨 게임즈죠. 넥슨 게임, W 게임즈. 이 회사들은 각자 이 미래에 대한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메이드는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개발하고 도전을 해야 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자, 여러분 코인이요. 지금 뭐 개판을 치든 오르든 내리든 해도 아무도 처벌 안 받죠. 그리고 증권 시장은요. 투명하잖아요. 아니 완전 투명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말하기도 좀 그래요. 아주 약간은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요. 막말로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거래량이 진짜인지, 거래 대금이 진짜인지, 누가 매수했는지, 누가 매집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한 제도도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르면 오른 대로 내려가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코인 시장을 작전을 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제도가 없는 이 시점 앞으로 이제 법 제도화가 되겠지만 그 틈 사이에 세력들이 얼마든지 또 시세를 조작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시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인 시장이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이게 노다지 시장인데 요거를 그냥 싹 다 버려버리고 위믹스 하나 자빠졌다고 해서 다 무너뜨리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는 거죠. 제가 코인 시장의 투자를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리죠. 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고. 그래서 이거를 권장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시장과 관련된 주식들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 결국 실체가 있고 회사가 실적을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는 게 맞아요. 코인 시장이고 게임 시장이고 바이오 시장이고 수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다. 싼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고 미래 지향성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다.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시고 싼 가격의 주식을 사려고 하시면 돼요. 코인을 지금 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 시장은 얘네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맞고 코인은 얼마든지 처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고 재상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믹스, 위메이드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노릴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회사고면 뭐합니까? 여기서 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이제 다 나오고 다 해먹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지만 않으면 어떤 주식이든지 나쁜 주식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